안녕하십니까. 도서관 단골 손님들의 전화수다방, 내가 빌린 책. 도곡정보문화도서관 단골 손님 김민식입니다. 안녕하셨습니까. 성북 귤빛도서관 단골 손님 박동훈입니다. 어떻게 추석 준비는 잘 하고 계십니까? 사실 음, 이번 추석은 정말 대책 없이 맞이하고 있어서 왜? 보통은 뭐 이제 언제 그 처가를 가고 그러게. 뭐 이런 계획을 세우잖아요. 일정 분배를 해야지. 예, 일정 분배하는데 아무 생각 없이 둘 다 맞이해가지고 바쁘셨나 예, 보다. 뭐 그러기보다 계속 음? 사실 미루게 되잖아요. 이런 결정을 미루고 싶잖아요. 아, 그런가? 그래서 음, 근데 이번에는 별로 이동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치. 뭐. 예, 저는 음. 추석 맞이는 어제 도서관 가서 추석 연휴 동안 읽을 책들 쫙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빌려오는 걸로 추석 맞이는 다 끝냈어요. 아, 사실은 뭐 연휴야말로 책 읽기 정말 좋은 시간이죠. 그렇죠. 그렇긴 음, 한데 음, 또 이게 그 의무적으로 뭔가 이제 이렇게 해야 되는 것들 있잖아요. 그렇죠. 예, 맞아요. 실제로 거기에 대해서 계획은 제대로 세우지 않았으면서 계속 부담만 갖고 있는 이게 마음이 왜 불편하죠? 불편하게 하는 분들도 주위에 사실 없는데 그냥 혼자 발이 저려가지고 박 부장님이 마음이 여려서 그렇지 뭐. 아 마침 저 크레마 음, 클럽에서 음. 그 행사를 무료 구독 뭐 한 달 구독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거에서 제가 우리 또 김 작가께서 하도 하도 이제 내가 권하셔서 그래 내가 한번 들어가 스마트폰에서 한번 보자. 깔아봤어. 예, 그래서 가입을 해가지고 보니까 음. 마침 신간에 음. 주말 당일치기 주말 여행인가? 그 책 예, 괜찮아요. 뭐 있어가지고 그거를 어, 한번 어. 보고서 계획 한번 세워보려고 받아놨습니다. 그렇지. 예. 아니, 그리고 그럴 때 그냥 사실은 추석 연휴 때 제가 권하는 당일치기 여행은 이를테면 강화도라든지, 아니면은 영종도라든지, 네. 무의도 혹시 가봤어요? 예, 예, 가본 적 있어요. 무의도도 예, 너무 좋아요. 아니, 근데 예. 이게 사람들이 다들 가본 적 있어요라고 하는데 아니야. 지금 가보면요. 요즘은 뭐가 있냐면은 나도 갈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는 게 바로 1년 전, 2년 전에 가는데 그 사이에 새로운 핫플레이스들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요즘 예. 약간 바닷가 어떤 풍경 좋은 곳에 생기는 핫플레이스들은 건축적인 면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가서 보면 되게 이렇게 많은 좋은 자극이 되고, 그리고 딱 요때가 서울 시내에서 일단 차들이 다 이렇게 지역으로 많이 빠져나가고 난 상태이기 때문에 서울 근처 다니기에는 참 좋아요. 음, 강추. 그리고 서해안 올, 가봐야겠다. 올 추석의 핵심은 뭐냐면 많은 네. 사람들이 장기 여행을 떠나지 그렇게 음, 당일치기, 그렇잖아. 이렇게 긴 연휴가 생겼는데 사람들이 강화도 가겠냐고. 어디 해외를 가거나 아니면 뭐 지역에 간 김에 부산에서 뭐 한 며칠 더, 보통 내 주위에서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고향 간 김에 그 근처 왜 이렇게 우리나라 유명한 음. 관광지 같은 데서 며칠 더 쉬었다 오는 그런 분들이 많더라고. 자, 지난주에 우리 김 작가님께서 제가 예고를 하고 예고한 끝내셨어요. 그렇게 인생은 이야기가 된다. 이게 부고 전문 그 기자? 부고 전문 기자, 음, 제임스 R 해거티라고 월스트리트 저널에, 그러니까 부고 기사만을 전담해서 쓰는 부고 전문 기자가 있다는 것도 난 참 몰랐고, 네. 왠지 왜 이런 그거는 우리 MBC에도 왜 이를테면 뭐 어떤 그런 그 스팟이라든지 뭐 이런 거는 돌아가면서 그냥 하거든. 그러니까 쉬엄쉬엄 그냥 막 하다가 이렇게 좀 지쳤다 싶으면은 그럼 요거는 네가 한 달 동안 네가 이거 한번 해봐. 뭐 약간, 근데 부고 같은 경우는 왜 좀 왠지 머리 안 쓸 것 같고 별 힘 안 들 것 같은데 이걸 전문 기자로 이렇게 이분이 지원해가지고 하신 분인데, 이분 이야기가 하여튼 무척 좋고요. 음, 어, 여기에 보면 이제 이금희 선생님이 추천사를 이렇게 써주셨어요. 항상 책의 가장 짧고 간결한 책 속에는 추천사에 있는 것 같아. 음, 서툴더라도 자신의 생애를 직접 글로 적어보자. 월스트리트 저널 부고 전문 기자인 저자는 제안합니다. 나의 이야기를 마음 먹고 정리하여 쓰기 시작하는 그날부터 내 삶도 달라지지 않을까요?
추억이 되살아나고 삶에 대한 통찰을 발견하게 될 테니까요. 무엇보다 당신의 글은 가족과 친구에게 가장 소중한 선물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내 부고를 내가 쓰니까 내가 하고 난 다음에 가족들이 아빠는 이런 사람이었구나라는 걸 아빠의 목소리로 들을 수 있어서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우리나라 신문에도 부고는 있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우리나라 너무 신문은 재미없어. 보면은 저희 사회적으로 방귀 낀다고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 사람 직함이 제일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 보고 너무 이렇게만 해석하면 좀 그런데 잘 보여야 되는 분들을 위해서 그런 뭔가 좀 힘 있는 분에게 잘 보여야 되는 사람들 보라고 내는 것 같은. 개인적으로 나는 그래서 아쉬운 게 사실은 부고를 받고 장례식에 가보면 돌아가신 분하고 아는 게 아니라 그 상주와 알고 상주에게 애도를 표하기 위해서 가는 거지 돌아가신 분하고는 일면식도 없고 그렇잖아요. 관심도 없는 거죠, 사실. 그래서 나는 사실 어떤 면에서는 왜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그 서양식 장례식이 나는 그게 진짜 장례식인 것 같아. 서양식 장례식은 정말로 돌아가신 그 고인의 아는 분들이 이렇게 와서 왜 고인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잖아. 네. 근데 우리가 흔히 사회에서 가는 그 장례식에는 가서 고인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얘기가 없잖아. 전혀 모르는 사람이니까. 네. 상주를 보고 간 거니까. 마치 이거는 저거하고 비슷한 거지. 돌잔치라고 해서 가면은 그 주인공은 쟤들은 뭐냐. 나는 오늘 왜 이렇게 더운 옷을 입고 이렇게 막 정신없이 막 이렇게 졸려 죽겠는데 약간 그거하고 비슷한 거야. 그래서 약간 좀 그런 그 면에서 보면 우리의 어떤 하여튼. 근데 나는 이 책 보면서 재밌었어요. 사실 영자 신문 볼 일도 별로 거의 없고 월스트리트 저널 같은 유명한 엄청 유명하죠. 그 이제 뭐 세계적으로 화제가 된 뭐 월스트리트에서 뭐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인용할 때 정도 그렇지. 보지만 부고를 본 적은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대체 그분들의 부고는 어떤 형식일지도 궁금하더라고요. 제가 이 분의 그 보면서 느낀 건 뭐냐면 이분의 부고가 그러니까 화제가 되고 책으로까지 나온 이유가 뭐냐면 방금 그 박동 부장님 얘기하신 그런 그 카테고리 안에 든 분들이 아니라 그러니까 유명하고 뭐 이렇게 업적을 남기잖아요. 정말 평범한 사람들에 대해서. 근데 돌아봤더니 그 평범한 사람한테 이런 면이 있어요라는 어떤 그런 식으로 이렇게 그 부고를 쓰는데 너무 재밌어요. 그리고 나는 정말로 내가 이런 그 사연들이 다 있구나. 막 그게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어떤 한 분은 그 날 때부터 시각 장애인. 그래서 이분이 여성분인데 당신이 빛을 자기는 기억을 못 한다고 빛을 본 적이 없는 것 같다고 평생을 시각 장애인을 하는데 이분이 그 1970년대 80년대 중국에 가서 영어를 가르치고 중국을 7번인가 8번을 가고 아프리카에 가서 영어 교육 봉사 활동하고 시각 장애인인데 네. 막 그리고 천안문 사태 때 중국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중국에서는 그때 외국에서 이걸 못 들어오게 막 막고 그럴 때라 가지고 근데 이분은 그 전에 몇 번 중국에 갔다 오면서 시각 장애인이다 보니까 이분은 소리에 엄청나게 예민하고 새로운 언어를 엄청나게 잘 배운대요. 그래서 몇 개국어를 하는 거야. 시각 장애인인데. 근데 이 미국 여성이 그 중국에서 이제 공항에서 당신 천안문 사태 이후로 이제 외국인들 못 받아들이게 하니까 이분이 그 자리에서 중국 가요를 한 곡을 멋들어지게 부른 거야. 자기가 늘 들었던 이 기억에 의존해 가지고 노래를 멋지게 한 곡 뽑으니까 그냥 다들 당신은 그냥 미국 사람은 아닌 것 같아 이러면서 하여튼 나는 보면서 약간 이런 이야기들 우리가 전혀 몰랐던 어떤 평범한 사람들인데 그 안에 있는 너무 놀라운 이야기를 뽑아주면서 이 저자가 하는 얘기 뭐냐면 당신의 인생 역시 마찬가지다. 우리가 평범하다고 생각하는 그 인생 안에도 잘 찾아보면 어떤 후손들에게 자녀들에게 남겨주고 싶을 만한 그런 이야기거리가 한두 개쯤은 있을 거다. 그걸 한번 찾아보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니 그러면은 이 월스트리트라는 유명한 신문이라고 해도
거기에 실리는 부고의 주인공들은 그렇게 막 음. 대단한 사람들은 아닌 거야. 아닌가 아닌 거야. 봐요. 아닌 거야. 오히려 이 부고 자체가 약간 뭔가 이렇게 약간 특집 기사나 스페셜 리포트 같은 그런 느낌? 그러니까 우리 왜 그 신문 보면 가끔씩 우리 인터뷰 기사 있잖아요. 왜? 네. 근데 우리는 그 살아있는 그 상대 그 인터뷰에 보면 왜 아주 유명한 사람 아니고 왜 이를테면 실패학 인터뷰 뭐 이렇게 실패를 세게 실패해 본 사람에 대해서 뭐 인터뷰를 하는 어떤 그런 것처럼 약간 왜 엣지 있는 인터뷰 있잖아요. 네네. 근데 이분은 그런 인터뷰를 어떤 분이 돌아가시고 나면 그 가족들과 인터뷰를 해서 돌아가신 삶을 다시 정리를 하면서 부고로 써내는 거지. 그래서 나는 이것도 되게 독특한 스토리텔링 기법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유, 저는 이분이 실제로 쓰는 매일매일 쓴다고 하는 그 부고를 한번 정말 보고 싶네요. 그렇지. 근데 이 책 한번 읽어보세요. 이 책에서 되게 다양한 부고들이 실리는데 재미있고, 저는 이분이 그 부고를 쓸 때 항상 던지는 3가지 질문이 있답니다. 첫 번째, 인생에 무엇을 이루고자 했는가? 두 번째, 그 이유는 무엇인가? 세 번째, 목표를 이루었는가? 이 3가지 질문을 던지고 그걸 가지고 부고를 쓴다 그래서 내가 이 질문을 나 자신에게 한번 던져봤어요. 인생에 무엇을 이루고자 했는가? 생각해보니까 나는 사실 다른 것보다도 나의 그 약간 개똥철학인데 그 제 블로그 이름 공짜로 즐기는 세상. 네. 나는 세상을 공짜로 즐길 수 있다는 것을 어떻게든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어. 라고 하는 어떤 그 목표가 나름에 있는 것 같고, 두 번째, 그 이유는 무엇인가? 돈을 안 쓰고도 즐겁게 살 수 있다면 돈을 벌기 위해서 스트레스를 받을 이유가 없다는 걸 또 역시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어. 그게 방점이었군요. 공짜로. 공짜로 즐기는 세상의 방점은 세상? 거기에 있어요. 돈을 한 푼도 안 쓰고 도서관에서 책 빌려 읽으면서 즐겁게 살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돈을 벌기 위해서 스트레스를 받아야 할 이유가 없다. 경제적 자유에 관한 책이었군요. 그럼요. 그 블로그였군요. 그냥 무작정 이 짠돌이 얘기가 아니군요. 아니 그래서 하여튼 그래서 그 3번째가 목표를 이루었는가. 나는 오늘 내가 이제 내가 빌린 책 녹음을 준비를 하면서 난 목표를 이루었어. 왜냐하면 사람들이 항상 제일 돈이 많이 드는 것 중 하나가 콘텐츠 제작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네. 실제로 내가 드라마를 만들고 예능 만들고 항상 제작비가 꽤 많이 나왔거든. 근데 나는 지금 박동훈 부장님 덕분에 돈 한 푼 안 들이고 물론 전화 통화비도 뭐 사실 늘 쓰는 거에 그냥 그러니까 돈 한 푼 안 들이고 콘텐츠를 만드는 즐거움을 누리고 있잖아. 매주 한 편씩. 목표를 이루었지. 그래서 나는 이걸로도 충분히 나의 부고가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 해봤습니다. 우리 박동훈 부장님의 부고. 자, 박동훈 부장님은 인생에 무엇을 이루고자 했는가? 푹 들어오셨네요. 사실 요즘은 그런 생각 별로 해보질 않아서. 그러니까 어렸을 때 경제적 자유 아니야? 박동훈 부장님? 어렸을 때 많잖아요. 많은데 사실은 이게 지나고 보면 그냥 좋은 아빠 되기도 정말 힘들어요. 그거 하나 되기도. 화 안 내는 아빠 되기도 참 힘들어요. 자, 그러면은 1번을 그 좋은 아빠 되기라고 합시다. 네. 자, 그럼 2번. 그 이유는 무엇인가? 그 가까이 있는 가족한테도 잘 못하면 참 인간적이다. 매력적이고. 근데 그게 제일 어려워요. 목표를 이루었는가? 아직 못 이뤘어요. 근데 계속 실수해요. 아니야. 근데 이거는 사실은 부장님, 네. 내가 우리 아버지를 이렇게 보잖아요. 예. 아버지 얘기하면 하면 안 되는데, 근데 아버지 보면 얘기하는데 그거는 그냥 평생 가는 그거 아닐까? 내가 나이 40에 나이 50에 어느 순간 나는 좋은 아빠야 끝 하고 말 수가 없기 때문에 정말 어려운 목표를 우리 부장님은 잡으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근데 그만큼 매진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목표죠. 아니 근데 이 책에 저는 그게 궁금해지는데요. 이게 뭐가? 오히려 우리나라처럼 그 이제 뭐 힘 있는 사람들 부고 유명인들 부고를 하면 오히려 이게 쉬울 것 같아요. 선정이 누구 걸 쓸 건지가. 그치. 예. 뭐 그냥 그날
되게 유명한 사람이 돌아가셨다 그럼 그분 거 하면 되잖아요. 근데 음. 이거는 평범한 사람들의 비범한 얘기를 끌어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그걸 어떻게 선택을 하죠? 이분이 예. 그래서 그 책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나는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사람들의 부고를 쓰는 기자로 알려져 있다. 내가 쓰는 부고 기사 대부분은 흥미롭고 주목받을 만한 삶을 살았지만 대중적으로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사람들의 부고다. 독자들은 종종 이렇게 말한다. 그 사람에 대해 들어본 적은 없지만 그의 이야기는 무척 매력적이었어요. 아직 깨닫지 못했을 수도 있지만 당신의 인생 이야기도 충분히 흥미롭고 매력적일 수 있다. 당신이 남긴 인생 이야기는 가족과 친구, 자신에게 주는 최고의 선물이 될 것이다. 자, 그러면서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 그 음울한 사망 공고에서 보는 우리 그 지루하고 틀에 박힌 그 부고 있잖아요. 네. 그게 부고라고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다. 부고는 우리의 인생 이야기고 그 이야기를 보존할 수 있는 단 한 번의 기회, 마지막 기회이고 이걸 절대로 남한테 맡기지 말자. 그러면서 이분이 무슨 얘기를 어떤 예를 드냐면 왜 이렇게 장례식 가서 이렇게 보면 영정 사진을 보면서 가끔씩 왜 저 친구는 저 사진 별로 안 좋아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왜 그 가족들이 그냥 갑자기 창졸지간에 갑자기 급하게 이렇게 돌아가시고 나면 왜 우리가 되게 생뚱맞은 그 영정 사진도 좀 있잖아요. 네. 그리고 본인이 골랐으면 절대 그렇게 안 골랐을 것 같은 사진들이 있잖아. 네. 그거하고 똑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 왜 그래서 좀 이렇게 센스 있는 어르신들은 직접 가서 그 영정 사진 막 찍고 그러잖아요. 되게 밝고 네, 이렇게 네. 좀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걸 미리 원픽을 해놓고 가잖아. 파일로 아예 아이들에게 주고 가잖아. 네. 그런 것처럼 부고도 당신이 직접 작성해 두어라. 당신 인생의 이야기를 다른 사람 손에 맡기지 마라. 나는 되게 와닿았어. 아, 그렇구나. 이 나온 책 낸 곳이 인플루엔셜이네요. 인플루엔셜이 여기가 그 윌라 오디오북 있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 회사인데. 아, 그럼 오디오북도 나왔나? 하여튼 근데 뭐 우리 부장님 워낙 바쁘셔서 이해할 수 있어. 자, 이제 내 책 이야기는 이제 끝. 우리 박 부장님 혹시 한 주 동안 읽으신 책 중에서 소개해 주실 책이 있다면? 아, 저 사실 이번 주에는 그렇게 인상적으로 읽은 책은 없고요. 지난번에 그 소식 관련된 책을 소식. 다 읽긴 읽었는데 어땠어요? 되게 그 좀 학구적인 책이더라고요. 네, 계속 막 많은 그 학문적인 논란들을 소개를 하면서 전문적인 용어도 많이 나와서 그래서 참 졸면서 여러 번 그래도 끝까지 보긴 봤는데 결론은 되게 단순해요. 뭐 이런 거예요. 뭐 고기를 먹는 것이 좋은가 안 좋은가. 그러면서 거기에 관한 좋다라는 증거, 나쁘다라는 증거, 계속 그거 반복되는데, 근데 덮고 나서 생각해보니까 결론은 그거예요. 뭐야? 그래도 논란이 없는 거는 이걸 간헐적인 단식을 하든 그냥 늘 소식을 하든 적게 먹으면 확실하게 노화는 지연된다. 그리고 운동을 세게 해야 된다, 약하게 해야 된다, 중간 정도로 해야 된다, 섞어서 해야 된다, 여러 논란이 있는데 어쨌든 그리고 또 운동이 소식과 같은 유사한 효과가 있다. 그래서 운동만 할 것인가, 소식만 할 것인가 있는데 그냥 적당하게 운동하고 적게 먹어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당연하고 단순한 얘기를 너무 길고 어렵게 해가지고 읽고 나서 조금 헛헛한 책? 내가 읽은 책하고는 완전 다르다. 내가 오늘 어제 도서관 가서 빌려와서 읽은 책은 정말로 화끈한 책. 화끈한 책? 내가 이 책을 어제 빌려서 오늘 아침에 제가 그 건강검진 받으러 갔거든요. 건강검진 받으러 가서 왜 그 건강검진 가면 항상 어디선가든 기다리는 시간 있잖아. CT 찍을 때 기다리고 MRI 찍을 때 기다리고 위내시경할 때 기다리고 그때 읽으려고 내가 가져갔다가 정말로 4분의 3을 읽었어요. 세상에. 왜냐하면 너무 재밌어. 완전 페이지 터너야.
오, 아니 저기 소설도 아니고. 내가 올해 아마 읽은 책 중에 또 대박인 것 같은데 이 책은. 오, 아니 뭐 그렇게 뭐 이야기 책이 아닌데도 그런 책이 있어요. 제목이 네. 노력의 배신. 아, 이거 저기 저 연대 교수님 쓴 거? 어떻게 알아? 이거 저기 그 또 어디서 강원국 팟캐스트에서 강원국에 그렇지 맞아. 거기 나오셨잖아요. 강원국에 우리 참 여기 이 사람. 박동훈 부장님도 강원국 지금 이 사람 저기 지금 이 나도 사람. 거기서 듣고 음. 너무 재밌어가지고 책을 지금 이제 빌렸거든. 네. 이거 저기 도서관에 검색해 보니까 없더라고. 그래서 바로 내가 희망도서 신청을 했고, 도곡정보문화도서관 사서인데 정말 일 열심히 해서 신청한 지 2주도 안 됐는데 금세 나왔어 이게. 내가 방송 듣자마자, 왜냐면 이게 신간 도서잖아요. 네. 완전 따끈따끈한 새 책이거든. 잠깐만, 이게 언제 나왔냐면 저기 날짜가 뒤에 한번 보자. 그러니까 7월 19일 날 나왔단 말이야. 그리고 그 방송 듣고 내가 방송을 하여튼 얼마 전에 듣고 좀 지나서 난 들었지, 올라와 있는 거. 그리고 도서관에 갔더니 없어. 그래가지고 잽싸게 내 이름으로 희망도서 신청했고, 그래서 내가 제 1착으로 이거를 카톡이 온 거예요. 강남구청에서. 아니 근데 신청부터 받을 때까지 꽤 짧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금세 또 카톡으로 와가지고 구비됐으니까 와서 찾아가시라고 그래서 잽싸게 가가지고 했는데 너무 재밌어요, 이 책. 아니 강남구는 왜 그런 것도 빨라요? 피해의식 생기네 또. 근데 이게 중요한 게 그거예요. 제 단골 그 도서관이 좀 달라요. 거기가 뭐냐면 도곡정보문화도서관이 강남구 대표 도서관이에요. 그러니까 대표 도서관은 뭐냐면 여기가 사실은 장서 수가 많아요. 네. 4만 권 정도 되거든. 근데 보통은 동네에 있는 작은 도서관들이 10,000권을 넘어가기가 쉽지가 않거든. 근데 여기는 강남구 근데 구마다 대표 도서관이 있나 봐요. 왜냐하면 한 곳 정도는 큰 도서관으로 해서 거기다가 어지간한 장서수들을 다 채워놓고, 그래서 작은 도서관에서 다 구비하지 못할 때 거기에는 이제 다양한 책을 구비할 수 있도록 해놓는 거지. 근데 나는 하여튼 1,000원이지 이런 도서관 옆에 살고 있다는 게. 아니 저는 지금 신청해가지고 보고 싶은 책 빨리 받아본 적이 거의 없어요. 아니 우리 저 사서 선생님들은 되게 친절하신데. 자, 모든 걸 바라지 말고. 근데 내가 오늘 이 노력의 배신을 읽으면서 저는 이걸 지금 어차피 또 꼬꼬독에서도 저는 소개를 할 거고, 왜냐하면 이 책은 진짜 우리 모두가 난 읽어야 한다고 생각해. 왜냐하면 저기 그 기존에 우리가 갖고 있던 생각들을 완전히 깨버리는 책이죠? 다 깨버리는 생각인 거예요. 심지어 여기선 그렇게 나와. 우리가 제일 노력 그러면 제일 가는 게 우리가 공부잖아, 왜. 네. 성적이 안 나오면 노력이 부족한 탓이지라고 이제 다들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미국 연구진이 각 분야별로 골프, 피아노, 공부, 전문가 각 분야별로 노력이 성공에 이 영향을 몇 %나 미치는가에 대해서 꼼꼼하게 조사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재능이냐 노력이냐. 공부는 몇 %인 줄 알아요? 10%? 와, 예리하다. 4%. 4%. 그러니까 이분 말로는 사회과학적인 연구에서 4%는 상관관계가 없다고 보는 쪽이 맞다라는 거예요. 되게 잔인한 얘기인데, 노력을 한다고 해서 공부를 잘하는 게 아니라는 거지. 그럼 우리가 주위에서 봤던 그 공부 잘하고 노력하는 걔들은 뭐야? 이분이 딱 책에서 결론은 그거야. 이분이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 딱 3가지를, 공부를 잘하는 이유는 3가지라는 거야. 잠깐만 내가 찾아줄게. 첫 번째는 똑똑함이고, 2번째는 부잣집이고, 3번째는 노력이래. 자, 이건 우리 동의할 수 있죠. 어떤 한 학생이 공부를 잘한다면 그 이유는 3가지. 똑똑함, 부잣집, 노력이야. 자, 똑똑한 거는, 이거는 타고나기를 똑똑하게 타고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똑똑하게 태어나고 싶다고 똑똑하게 태어나고 멍청하게 태어나고 싶다고 멍청하게 태어나는 게 아니잖아. 네.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영역이야. 자, 첫 번째는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영역. 2번째, 가정환경. 마찬가지지. 그리고 이분이 그래서 말콤 글래드웰의 1만 시간의 법칙이 한국에서 왜 잘못 라디오에서 인터뷰에서 그랬잖아요. 네. 1만 시간의 법칙 그러면 다들 1만 시간을 들이면은 노력을 하면 누구나 잘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원래 저자가 그 말콤 글래드웰이 1만 시간의 법칙에서 하고 싶었던 얘기는 뭐냐면 1만 시간 정도를 드릴 수 있을 정도로 경제적 여건이 되는 거. 그러니까 빌 게이츠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컴퓨터를 썼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그 당시 미국에서 대학생들도 쓸 수 없었던 최신 컴퓨터를 빌 게이츠는 고등학교 때부터 가지고 놀았대. 워낙 부자 동네고 부잣집에서 태어나서 그러면서 노력할 수 있는 환경도 운이 따라야 주어진다는 거지. 저도 이분 인터뷰를 이제 들었는데 이게 까딱 잘못 읽으면 다 소용없어.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 같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뭐, 야, 노력해도 안 돼. 그거, 타고나야지. 자. 그, 허팀 빼지 마. 이렇게 가기 쉽겠더라고. 자. 그 또한 중요한 지적이에요. 근데 나는 이 책을 우리가 왜 읽어야 된다고 생각하냐면, 네. 이 책은 결과를 보고 난 후에 읽어야 돼요. 자, 뭐냐면 시작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근데 사람들한테 사실 영어책 한권 일을 쓰고 나서 내가 사람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가 그거거든.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보고 아유 PD님은 언어에 대해서 외국어에 재능이 있으니까 그렇게 영어를 잘 하시는 거죠 라고 얘기를 할 때마다 내가 하는 얘기가 내가 영어에 재능이 있는지 없는지를 내가 영어책을 외워보기 전에 내가 알 수 있느냐. 그러니까 영어 공부를 내가 한 번도 안 해. 그럼 내가 영어에 재능이 있는지 없는지를 어떻게 알아요? 자, 내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노력의 배신은 뭐냐면 우리가 결과를 보고 나서 하는 얘기라는 거지. 그러니까 애가 노력을 했어. 근데 결과가 안 좋아. 그걸 받아들일 수 있게 해주는 책인 거예요. 시작하지 말란 얘기 아니고. 시작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야. 왜냐하면은 이 책에서도 얘기를 해. 재능, 환경, 노력인데 이 노력을 하는 것 또한 타고난 재능이라고 얘기를 해요. 노력을 하는 것도 왜냐하면 노력은 성실성을 타고난 사람이 하는 거거든. 근데 성실한 사람은 노력하지 말라 그래도 해 실은. 자, 노력의 배신이라는 책을 주고 야, 봐봐 노력해도 안 돼라고 한다고 해서 그럼 나는 노력 안 할게요라고 할 사람은 어쩌면 처음부터 공부가 적성에 안 맞는 사람일 수 있다는 거지. 자, 그래서 근데 나는 이 책에서 사실은 의외의 대목이 좀 나는 좀 오늘 좀 여러분들께 마지막으로 소개하고 싶은 그리고 참 내가 이 책을 꼭 추석 전에 여러분들께 소개하고 싶었던 이유가 있어요. 네. 우리 왜 추석 때 꼭 만나서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그래서 왜 너는 아직도 뭘 못했니 성취에 대한 근데 솔직히 왜 이를테면 너 왜 아직 결혼 못했니 너 마찬가지인데 결혼이라는 거는 사실은 왜 우리가 해봐서 알지만 연애는 운이 따라야 돼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나를 좋아해 줘야 되잖아. 그거를 사람을 만난다는 건 그건 되게 운이야. 오죽하면 그 전 볼 때 꼭 연애 운을 보겠냐고 궁합을 왜 보겠냐고. 이 책은 위로의 책인 거죠? 엄청 위로의 책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추석 때 혹시라도 이렇게 어른들에게 상처받고 그럴 때 혼자 속으로 이제 멘탈을 이렇게 달랠 수 있는 노력만으로 다 되는 건 아니다. 근데 제가한테 오늘 사실 아까 그 병원에서 이제 건강검진 기다리면서 나는 어떤 대목이 참 와닿았냐면 우리 예전에 왜 그 버지니아 공대 사건 있잖아요. 2007년도 조승희 사건. 네. 그 사건이 일어나고 미국 매체들이 이 조승희를 분석을 해서 범죄의 원인으로 4가지를 제시했대요. 첫째, 조승희의 정신병 이력. 조승희는 중학교 때부터 대학교 시절까지 우울증 약을 복용했대요. 네. 그리고 둘째, 이 친구가 9살에 미국으로 이주를 했는데 9살에 이주하고 영어를 못해서 아주 어린 시절부터 학교와 친구들 사이에서 집단 따돌림을 반복적으로 당했대. 그러니까 왕따와 학교 폭력 게다가 중학교 입학하면서 집단 따돌림이 인종차별로 확장되어서 엄청 힘든 어린 시절을 보냈대요. 셋째, 미국의 무분별한 총기 접근성. 그러니까 18세 이상이면 합법적으로 총기와 실탄을 누구나 구매할 수 있고 실제로 조승희는
합법적으로 인터넷에서 권총과 탄약 500발을 구매했다는 거야. 그리고 넷째, 폭력적 비디오 게임. 그러니까 조성이가 했던 그게 마치 어떤 특정 그 폭력 비디오 게임의 캐릭터 흡사하다 뭐 이러면서 근데 이 미국 매체에서 하는 얘기는 이 네 가지가 다 개인의 문제가 이 중에 뭐가 있냐고. 자, 정신병. 내가 노력해서 정신병을 안 걸리려고 할 수가 있나? 정신병도 사실은 육체의 질병하고 같은 거잖아요. 암 같은 거잖아, 왜. 네. 그냥 운이 없으면 걸리는 거지, 그지? 자, 첫 번째 정신병. 두 번째, 인종차별. 조승희의 문제가 아니지. 세 번째, 미국의 총기, 접근성. 이거는 미국 사회의 문제고, 폭력적인 비디오 게임. 자, 뭐냐면은, 미국 매체는 이 네 가지가 다 이 사회의 어떤 문제라고 이거를 보는 건데, 네. 심지어 조승희가 정신병 이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학교 측에서 제대로 대응을 못했다고 학교를 오히려 비난하는 사람도 있대요. 자, 근데 한국에서 이 사건이 이런 사건이 똑같이 나잖아. 그러면 정신병에 대해서도 아니 정신병 걸린다고 우울증 약 먹는다고 다 사람 죽이나? 아니잖아. 네가 잘못된 거지. 야, 따돌림을 당했다고? 네가 평소에 처신을 잘했으면 따돌림 안 당했겠지. 야, 비디오 게임 한다고 다 살인해? 아니잖아. 네가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노력 관점에서 보네요. 한국에서는 다 노력 관점으로 본다는 거야. 모든 문제를 노력으로 개인이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다라고 보고 미국에서는 어떤 사건이 생기면 사회적 관점에서 본다는 거예요. 네. 와, 나는 이걸 딱 읽는 순간 아, 말인즉슨 한국은 우리는 서로에게 너무 잔인한 사회가 될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네가 잘못한 거야라고 개인의 신상 털기로 가고 개인에 대한 어떤 응징으로 가지 이런 사건이 생긴 배경은 무엇인가를 제대로 사회 구조적인 어떤 문제를 들여다보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책은 우리가 좀 한번 읽고 다 같이 한번 좀 고민해 볼 만한 그런 화두를 던지는 책이 아닌가 생각해 봤습니다. 근데 하여튼 우리의 영업이 부족하다면 그 강홍국 선생님의 그 저자 인터뷰를 들어보셔도 좋아요. 그죠? 네. 거기서 훨씬 더 책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 주시니까. 이 책 저도 그 인터뷰를 들어보니까 이게 굉장히 유명한 책들 있잖아요. 뭐 아까 말씀하신 아웃라이어라든지 그릿 또 살벌하게 깝니다. 잘못 쓴 책이라고. 그냥 거의 전복적인 그러니까 이전에 우리가 믿었던 우리가 많은 책들을 밟아버리시는데 해왔던 그 자기계발서들이 다 잘못됐다. 노력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다라고 얘기하시는. 아주 정말 잘 읽어야 될 책. 저기 프롤로그에 그냥 한 대목을 더 제가 하자면 노력 신드롬이라는 환상은 전염병이 되어 우리 사회를 통째로 멍들게 하고 있다.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노력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을 가혹하게 대한다. 자기 자신을 매섭게 채찍질하며 끝없이 전력으로 질주한다. 수많은 상처, 패배감, 자괴감을 짊어진 채 말이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이 정도면 잘하고 있어. 이 정도면 좋은 아빠야. 이 정도면 좋은 PD야. 이 정도면 좋은 직장인이야. 이 정도면 은퇴 생활자로 그냥 괜찮은 삶이야. 이렇게 약간 그러니까 스스로를 좀 이렇게 해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는 또 국내에서 또 열심히 일했으니까 또 다음 주에 또 떠나시죠? 또 짝수달이 또 왔네요. 또 그리고 또 마침 또 이렇게 또 월요일이 대체 공휴일이라 저는 또 월요일에 학교 강의가 있어서 월요일이 휴강이면 바로 이제 그래서 다음 주에는 베트남 나짱이라는 곳에 갔다가 좀 쉬었다 올 겁니다. 집중 집필 모드가 될 거예요. 내가 보통 때는 여행 갈 때 절대 노트북을 안 가져가는데 이번 여행에는 노트북을 가져가요. 그 나트랑이란 데가 저기 예전에 그 미군 휴양지가 있던 맞아요. 거기가 나트랑이죠. 여기가 그러니까 옛날로 치면은 사이공, 지금으로 치면 호치민 근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런 데서 좀 길게 머무르시면서 그렇죠. 열흘 정도 이제 하면서 노매드 워크를
예, 다음 책 작업을 좀 한번 길게 해보려고요. 그 위시리스트 중에 있는 건데 저도 이거 그치. 제가 좋아하는 그 프로그램 중에 그 음, 노중훈의 여행의 맛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네, 그 라디오 프로그램 중에. 근데 음, 얼마 전에 거기 그 젊은 여자 여행 작가 하시는 분이 음, 태국에 음. 그 유명한 도시, 유명한 데들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그렇지. 유명한 데들에서 치앙마이 막 치앙마이 이런데, 이런데, 치앙마이, 치앙라이. 예, 거기서 살짝 벗어났는데 가서 저렴하게 음, 예, 장기 투숙하면서 음, 그렇게 지낼 수 있는 그런 음, 곳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음, 야, 나도 언젠간 저기서 좀 자유로운 직업을 갖고 음, 있어 보면서 일도 하고 쉬기도 하고 해보고 음, 싶다. 음. 그, 뭐, 꿈은 이루어집니다. 그 뭐라 그러죠, 요즘에? 뭐? 할러데이 워크 할러데이 아닌데 뭐라 워케이션? 워케이션. 예, 워케이션 한번 해보고 싶더라고요. 맞아요. 부럽습니다. 아닙니다. 예. 하여튼, 다음 주에는 베트남에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저도 다음 주에는 책 하나 읽고 오겠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 통신 사정이 좋아야 될 텐데. 지난주에 음. 구례는 잘 갔다 오셨어요. 그래. 너무 곡성. 좋았어. 곡성 너무 좋았고요. 예. 제가 우리 박동원 부장님의 영업에 넘어가지고 어떻게든 자전거를 타야겠다. 근데 어, 이번에는 내가 자전거를 탈 시간은 없었고, 음, 대신 제가 10월 말에 곡성을 다시 가거든요. 어, 고등학교 진로 특강이 있어서 네. 가서 제가 이번에 가서 저걸 확인하고 왔어. 음, 자전거 빌릴 수 있는 데가 있더라고. 음, 그래서 그 마침 섬진강변에 그 있는 야영장에서 자전거를 2시간에 2,000원 대여할 수 있길래 거기 음. 가서 섬진강 자전거 투어는 꼭 해보는 걸로. 그거는 또 10월 말입니다. 근데 하여튼, 부럽습니다. 음. 곡성에서 참 굳이 자전거 안 안 타도 바로 앞에 있는 섬진강 기차마을이라는 곳이 너무 좋았어요, 저는. 거기 개인적으로. 가셨어요? 거기 좋아요. 어, 섬진강 기차마을 너무 잘 돼 있지, 네, 정원이. 네, 네, 네. 제가 그날 어, 섬진강 기차마을에 들어갔더니 거기는 왜 막 원래 거기가 장미축제 하는 데더라고요. 곡성 장미축제 하는 데라서 막 여기저기 장미도 있고 온실도 있고 되게 멋있는 카페도 있고 제가 그 정원을 쫙 꽃밭을 이렇게 거닐다가 이제 도서관에 강의하러 갔는데 네. 도서관에서 그 곡성 이제 교육문화회관에서 그 제 강의 바로 앞에다가 클래식 공연을 또 이렇게 준비를 해주신 거예요. 이렇게 오, 들으러 오신 분들이 그래도 공연도 오신 김에 그냥 저자 강연만 보고 가지 말고 클래식 공연도 보시라고 그래서 클래식 공연을 제가 이렇게 쫙 한 30분 이렇게 곡을 들으면서 제가 한 생각이 뭐냐. 나는 오늘, 프랑스 귀족의 삶을 내가 살고 있구나. 왜냐하면 왜 우리가 프랑스 여행 가보면은 그 베르사유 궁전이라든지 이런 궁전들 가보면 옛날에 있던 그 궁전들의 정원이 우리가 요즘 공원이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옛날에는 왜 우리가 100년 전, 200년 전에 정원을 거닐 수 있는 사람은 없었다고. 정말 소수의 왕족이나 귀족이 아니고는. 근데 네. 지금은 그 옛날에 그 귀족들이 누리던 그 정원이 공원이 된 거잖아요. 네. 특히나 그 섬진강 기차, 거기 같은 경우는 되게 잘 돼 있고, 그리고 원래 클래식 공연은 왜 궁정에서 하던 궁정음악회잖아. 네. 바이올린, 비올라 뭐 이런 그 실내악 연주가. 그래서 내가 이건 정말 내가 곡성에 와서 이런 또 호사를 누리고 가는구나 하면서 무척 행복했습니다. 아니 근데 곡성군이 그렇게 인구가 그러니까 그만한 이제 그 지자체 시설을 잘 갖추고 또 그런 행사를 꼭 또 이렇게 돈이 많이 드는 행사를 할 만큼 인구가 넉넉한가 보죠. 근데 음. 저는 이게 인구하고 상관없이 사실은 도서관이 이제는 약간 문화 행사의 중심이 된 것 같아요. 지역에서는. 그래서 근데 하여튼 저는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나는 약간 그날 곡성 이렇게 다니면서 했던 생각은 그 나홍진 감독 영화 때문에 되게 이 도시에 대해서 무서운 생각인데 가보니까 너무 예쁜 도시더만. 그럼요. 저는 그 영화 보지는 않았는데 너무 예쁜 도시인데 어. 영화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도시야. 그래. 자, 이거 추석 잘 보내시고 네. 또 다음 주에는 또 멀리 베트남 특파원으로 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연결하겠습니다. 예.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유, 고생은요. 뭐 즐거웠습니다. 오늘 아침에 읽은 책에 대해서 이렇게 바로바로 수다 떨 수 있는 친구가 있어서 너무 좋아. 왜냐면 책을 읽고 나면 그래도 야, 이런 얘기가 있어. 조성희에 대해서 막 누구한테 떠들고 싶은데 박 부장님 있어서 얼마나 좋아. 들어주신 여러분들도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